우리 이제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이 2014년 8월 1일 날, 그러니까 한 4년 전에 페이스북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역사 중에서도 상고사, 고구려 신라 백제는 우리 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고 조금 뭐 다르다고 해도 뭐 대개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근데 고구려 신라 백제부터 해도 역사가 20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고려 500년, 조선 500년, 뭐 소위 통일신라 998년 해봐야 2000년. 그런데 우리가 역사 이야기할 때는 단기 435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머지 2350년은 어디 갔냐는 이야기죠. 교과서에서도 그거 뭐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만 다루는데 2300년의 역사가 사라지고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또 궁금하게도 생각 안 하고 우리 역사는 당연히 그냥 고구려 신라 백제부터 하는 거다. 고조선은 뭐 신하다. 되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해서 뭐 당군 이야기하면은 어디 골동품처럼 이렇게 우리 인식하고 우리가 우리 역사지만은 너무 많이 내 스스로 곡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줄여서 이제 한사모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은 좀 잊혀진 상고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역사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그쪽의 전문가들을 주로 이제 모셔서 매달 한번 포럼도 개최하고 또 우리 페이스북 방에 올라오는 글도 상고사 중심 위주로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12주 강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 이제 첫 강의 날인데 오늘 이제 저희들이 선택한 교재가 환단고기하고 규원사화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거 정사도 다 배웠잖아요. 사실 정사는 맞죠. 뭐 삼국사기는 관찬사서고 또 삼국유사는 유일하게 당군을 언급한 역사책이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우리가 정사라 그러지만 당군이란 두 글자 자체가 없어요. 모르시죠? 삼국사기에 당군이란 말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었냐? 왕검, 그거 두 말밖에 없어요. 그것도 무슨 역사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평양이라는 말을 설명을 할 때 평양자, 평양이라는 것은 nom자자는 한자는 이제 것 이런 뜻이니까 평양자, 신인, 신인이에요. 그냥 신인, 왕검지 고택, 신인 왕검이 살았던 옛날의 터였다. 그거 딱 한 줄 있어요. 삼국사기에. 그러니까 당군이란 말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럼 당군이란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삼국유사에, 그것도 이제 남의 나라 역사책 인용해가지고 위서에 말하기를 2000년 전에 당군 왕검이 나라를 건국했다. 그리고 이제 곰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는 우리 한민족은 전부 이제 곰새끼가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이제 당군 설화가 나온 거예요. 뭐 당군의 아버지는 뭐 환웅이고 엄마는 곰이 변해서 사람이 돼가지고 환웅하고 결합해서 당군을 낳았다. 우리 역사가 뭐부터 시작합니까? 신화부터 시작합니다. 또 곰이 사람으로 됐다는 것도 물론 뭐 4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신화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워도 곰이 여자로 변해서 또 환웅도 사람 아니죠.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사람이 아니죠. 환웅도 가짜로 변했대요. 사람으로 잠시 변해가지고 진짜 사람이 아니니까 잠시 변해서 곰이 여자가 된 웅녀하고 잠시 붙어서 낳은 게 당군이다. 그게 참 우리 역사 시작이 참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역사가 다 그래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당군 이야기 나오면은 이상하고, 그것도 강단에 있는 학자들도 당군에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구구하게 뭐 웅족이다, 호랑이족이다, 뭐다 하고 구구하게 붙이는데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는 이게 토템설이다, 뭐 웅녀는 웅족 출신이다, 무슨 또 환웅은 뭐 누구는 호랑이족 출신이다 이래가지고 설명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 역사가 그렇게 신화로만 시작하고 2300년을 유지해 왔을까? 그건 아니죠. 그럼 2300년 역사가 다 어디가 있냐는 이야기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부터 이제 이걸 우리 배향기 님이 오늘 강의한다고 축하를 해주는데 이거 달고 하기는 못하고 근데 떼지도 못하고 달고 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 역사가 책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다. 하나는 그 유교 사관에 입각해서 만든 역사책, 유교 사관. 그게 뭐죠? 삼국사기죠.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는 관천사서인데 유교 사관에 입각해서 만든 게 삼국사기. 그 다음에 삼국유사는 그 일련 스님이 뭐예요? 스님이죠. 그러니까는 자기 불교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쓴 게 삼국유사인데 삼국유사는 역사 이야기보다는 뭐 부처님이 어쩌고 저쩌고 기도해서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그 설화 위주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제 삼국유사. 그런데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불교 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고조선 때 불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잖아요. 고조선 때 유교 있었어요? 없었죠. 불교 뭐 지금 공식적으로는 불기 2500 몇 년 하는데 실제로는 불기 3000년이 넘었다 그러죠. 지금 우리가 불기 2500년 하는 거는 남방불기 기준. 북방불기로는 이미 1980 몇 년에 3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세계 불교 대회를 해가지고 북방불기 3000년이 지났으니까는 이거를 500년 연장을 하는 방법이 남방불기 기준으로 2500년을 만들어 놓으니까는 500년이 더 연장이 되죠. 왜 그런 짓을 했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인멸한 뒤에는 3000년 후에 미륵불이 나와서 다시 제도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3000년이 지나면은 미륵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는 500년을 연장하자. 그래서 남방불기 기준으로 지금 2500 부처님이 오신 날 2500년 걸어놓은 게 남방불기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방으로는 이미 3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미륵불이 왔어야죠. 석가모니 부처님 예언대로 하면은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 유교 사관이나 유교 사관에 입각한 삼국사기, 그다음에 불교 사관에 입각한 삼국유사 여기에는 우리 고조선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주로 언급한 것이 신라, 그다음에 백제, 그다음에 고구려, 그다음에 고려 그 정도죠. 그럼 고조선은 그럼 어디에서 언급이 돼 있냐?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불교 국가도 아니고 유교 국가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선도 국가입니다. 신선선할 때 선. 고조선은 신선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 신라 때 이미 불교가 극성했죠. 신라 화랑 5개, 원광법사 하는 게 다 신라도 이미 불교가 흥했기 때문에 이 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배척되고 그러니까 산 속에 들어가고 다 이런 식이죠. 고려도 마찬가지. 고려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선이라는 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명맥이 겨우 몇몇 사람 산 속에서 유지되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유교 국가니까는. 그럼 선은 어디로 가 있냐? 산속에서 선도라는 자체가 그래요. 유교나 불교는 학교를 크게 지어놓고 제자를 양성하고 하지만 선도라는 것이 내가 선도에서 통달한 사람이다 하면은 여러 사람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 한 사람 딱 찍어서 전맥으로 내려가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다가 대가 끊어질 때도 있고 또 밑에서 수련을 많이 해서 이어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선도라는 자체가 이 대중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 2000년은 선도 국가인데 그럼 신라,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자기는 유교, 불교에 심취하다 보니까는 선도 자체를 배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조선 자체가 배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환단고기가
1911년에 계연수 선생이 그 북부 여기 뭐 태백일사 무슨 뭐 삼성기 이런 거를 쭉 합본을 해서 환단고기를 펴냈는데 저 책에는 그럼 주로 누구를 어느 나라를 다루냐 하면은 신라도 저기는 없어요. 그냥 뭐 저 박혁거세를 낳은 성모 부인이 부여 출신이라 하는 그 간단한 언급 외에는 신라 이야기 없어요. 또 백제 이야기도 없어요. 저기. 그럼 뭐가 있냐? 삼국사기에 완전히 다 빠뜨려 놓은 대진국 발해. 그다음에 고구려도 물론 삼국사기에 언급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언급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소위 중국이 겁이 나서 언급하지 못하는 것. 당태종이 뭐 고구려 침략하러 왔다가 도망간 이야기. 그러니까 이 불교나 유교 서적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 고구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당군이 저기에 언급돼 있다는 것. 근데 삼국유사에서는 그냥 곰하고 환웅하고 결합해서 당군을 낳았다는 수준에서 그쳤지만은 이 환단고기에서는 47대 당군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또 47대 당군의 치적까지 거의 뭐 완벽하게 다 기술이 돼 있고요. 그래서 환단고기는 소위 말하는 선도,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도가사서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도가라는 이야기는 중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고 우리는 도가라 그러지 말고 선가라 그래야 됩니다. 도가는 선가의 아류지요. 중국의 그 노자, 장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 고유의 선도가 중국 쪽으로 들어가서 그 소위 말하는 장생불사, 그러니까 뭐 약을 먹고 오래 사는 거 이런 술법 위주로 변한 게 저 도가지요. 근데 우리는 저 그런 장생불사란가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얻는 이익일 뿐이고 선도의 중심은 자기 수련이죠. 수련하고 도를 깨닫는 것. 그것이 선도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 도가는 그런 선도의 아류라고 할 수 있는 장생불사. 이것이 이제 도가고. 그래서 우리는 도가라기보다는 선가라고 우리는 표현해야 되는데 환단곡이나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규원사와 이 두 책은 선가사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고려나 조선시대 때 배척받고 감추어둘 수밖에 없는 게 저런 책을 갖고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멸문지화를 당하죠. 조선시대 때. 유교가 극성하던 시대고 공자맹자 이외에는 모든 걸 부정하는 시대에 고조선 이야기하고 당군 왕검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했다가는 집안 자체가 풍지박산 나니까는 저런 책은 산속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작자 미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자는 분명히 있죠. 있지만은 내 이름을 못 밝히니까. 이름을 밝혔더라도 당대는 내 이름을 밝히죠. 밝히지만 후손들이 보니까는 이거 공개했다가는 자기 집안이 다 거덜날 테니까는 뭐 불태워버리거나 안 그러면 복사를 하더라도 이름을 가명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환단고기에 밑에 나오는 뭐 삼성기라든가 이런 저자가 저자불명 뭐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자기 이름을 숨겼기 때문에 숨기지 않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다 작자들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한번 책에 들어가면서 누가 실제 작자인지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다음 공부한 것 중에 그 작자 미상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제 나름대로 파헤칭했는데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 나눠드린 것 중에 그 펴보시면은 환단고기 위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 책이 위서냐 진서냐 할게요. 가짜 책이면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부터 먼저 한번 따져보자는 이야기죠. 왜 따지는가 하면은 소위 강단에 있는 학자들이 환단고기 이거 가짜다 위작이라는 이야기예요. 위작이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위서냐 진서냐 한번 검증을 해보자는 이야기죠.
제일 앞부분에 있는 게 이제 환단고기 위설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인데 이 글을 쓴 분이 누군지 하면은 우리 고모님 저 국학원에 우리 강연 갔잖아요. 지난주에. 그때 사회 본 사람이 있어요. 우대한이라고. 그 사회 본 사람이 이름을 우대한으로 바꿨는데 본명이 우대석이에요. 그분이 쓴 글입니다, 이게. 그분이 지금 국학원에서 박사학위 받고 국학원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분의 석사학위 논문 같아요. 아주 그 위서냐 진서냐 하는 데 논란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복사해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이제 주 내용이 뭔가 하면은 제일 첫 페이지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영문 요약인데 그건 넘어가고요. 세 번째 보면은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왜 자기가 이 위서 진서를 연구를 했느냐 하는 그 연구 목적이고 그다음 페이지 2번에 기존의 연구 성과와 연구 방법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위서론자, 진서론자, 그다음에 이제 중립론자 이름이 다 나오는데 그 큰 단락 2번에 보면은 환단고기 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소위 이제 강단학자들인데 그 명단을 보면은 송찬식, 그다음에 이도학, 국학원 강의한 분 있죠? 가야사, 이도학은 왔다 갔다 해요. 진서라 그러기도 하고 뭐 위서라 그러기도 하고 이도학, 그다음에 이순건, 그다음에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 경희대 교수 조인성이. 이 사람은 우리 역사학에서 퇴출돼야 대상입니다. 조인성이는. 그다음에 이제 박광용 뭐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제 위서다 하는 근거는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어 보면은 첫째 저술연대 이게 미상이라는 이야기죠. 언제 했는지 불분명하다니까. 왜 불분명하냐? 써가지고 집안에 감춰놨기 때문에 이건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 개명한 시대 같으면은 자기가 뭐 책 내고 이름 뜻이 내고 하면 되는데 이름 냈다가는 자기도 죽고 집안도 망하니까는 감춰놓으니까는 저술연대하고 다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용어 사용이 현대 용어가 많다. 이래서 이거는 위서다. 근대에 와서 누군가는 가짜로 쓴 거다. 근대 용어. 그다음에 교리체계. 우리나라의 이 신선도의 교리체계는 뭡니까? 우리는 삼신 개념이죠. 삼신. 유일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유일신이잖아요. 근데 이 환단고기에 보면 유일신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유일신 개념이.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한 300년 되는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누군가가 가짜로 쓴 거다. 이제 그런 논리죠. 그 다음에 서술 논리상의 모순. 이거는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장수왕의 연호가 건흥인데, 환단고기에 장수왕의 연호가 나와요. 건흥이라고. 근데 이 연호를 쓴다는 이야기는 왕이 아니고 황제라는 이야기예요. 연호를 쓰는 거는 황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장수왕이 이 연호를 썼다는 것이 환단고기에 나오는데 장수왕이 연호를 쓴 이 뭐죠? 땅에서 나오는 거, 파서 나오는 게 있죠. 고고학적인 증거는 그 이후에 나왔다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환단고기에 이 건흥이란 말을 먼저 썼고 고고학적인 증거는 뒤에 나왔다는 얘기. 그런 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논리상의 모순을 따지는데 사실 문헌이 먼저 있고 이 고고학적 물증이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요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영계소문의 할아버지 자유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자유의 이름이 환단고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 다음에 근대 용어, 인류, 뭐 전 세계, 세계 만방, 원시국가, 문명, 개화, 남녀평등, 북권 이런 거는 다 현대적인 용어라는 이야기죠. 이게 왜 환단고기에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대답을 잘 해놓은 게 그 상생 출판사에서 나온 환단고기. 거기에 보면은
그 조목조목 다 비판을 해놨어요. 이게 근대 용어가 아니고 이미 사기라든가 고대 문헌에 다 있는 단어라는 얘기죠. 일단 교리체계의 이야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고, 기독교 삼위일체 논리가 우리 환단고기에 들어가 있던 거. 그 다음에 이 고조선이 존속한 기간이 2096년인데 당군이 47세 당군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2096년 나누기 47세를 하면은 평균 한 사람이 집권한 기간이 44.5년이 나오는데, 과연 고대인들이 뭐 10살에 저기 했다 그래도 54살까지 살았냐는 얘기죠. 그 당시 평균 연령 해봐야 뭐 30살, 40살, 50살도 안 넘었을 텐데 어떻게 당군이 44.5세까지 평균 했느냐. 근데 이건 평균이고 어떤 데 뭐 70년 집권한 당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가짜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우리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 환단고기에는 47세가 2096년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누기 하면은 44.5세가 나와요. 근데 규원 사회에는 당군 존속 기간이 약 한 1200년 정도로 나와요. 그리고 47대 당군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1200년 나누기 47세 하면은 평균 한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반이 줄어드니까 22세 정도 나오죠. 평균 당군 한 사람의 재회 기간이 한 22세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학계에서 이거를 규명할 문제가 규원사하고 환단고기에 나오는 당군세기하고 이 연도가 틀리는 문제. 이거는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규원사회는 1200년간 47세 당군이 다스렸는데 이거를 전당군조선 그렇게 표현해요. 전당군조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후당군조선인데, 후당군조선은 막바로 뭐 누가 당군이 누구다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규원사회에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고대 문헌이 좀 발굴이 되고 해서 그러한 두 사서의 차이점을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하느냐, 우리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당군세기, 환단고기 당군세기에 2096년 동안 47세 당군이 있었으니까는 44.5년간 다 지배를 했다, 집권 기간이었다 하는 거. 지금은 이게 뭐 통설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또 우리 스스로 쓴 책에 당군조선은 1200년이다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두 문헌의 기록에 차이점이 있어 상충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이건 좀 밝혀내야 할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 한사모 숙제입니다, 이게. 그다음 환단고기가 진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중간에 누군가 하면은 박병섭, 뭐 고조선 누구의 나라인가 논문, 그다음에 박병훈, 박성수 교수는 돌아가셨죠. 이분이 이병도 박사의 제자인데 이병도 학사를 안 따라고 우리 소위 말하는 민족사학자 입장에서 이 주장을 한 분이 박성수 교수인데 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참 아까운 인재죠. 이분은 우리나라 전국을 유람하면서 당군에 관한 모든 사진, 선앙당 뭐 이런 거 다 사진 찍어서 이 많은 책을 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군이 존재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나라에 이만한 책으로 나올 정도의 이 증거가 나오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분은 거기에 빠져서 평생 당군조선 연구하다 돌아가신 분이 박성수 교수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그다음에 송호수 이분은 살아계시죠? 우리 이 총장 살아계시죠, 이분은? 예? 돌아가셨는가? 그다음에 임성국 교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환단고기 주회를 한 분이 임성국 교수예요. 이분이 이제 환단고기 이거는 진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고, 그래서 환단고기 주회본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권위 있는 것이 임성국 교수. 이분은 사학을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쓴 거를 이제 주회본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진서는 진서인데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진서라고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박창범 아시죠? 이분은 천문학자인데 그 오성치루 이 현상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그 기록이 환단고기에 있다 해서 환단고기는 진서다 객관적으로 증명한 사람들. 그다음에 이상시 이분은 원래 그 법학을 전공한 변호사예요. 변호사인데 우리 민족사학에 빠져가지고 아주 열심히 그 논문도 쓰고 한 분입니다. 그다음에 박정학 이름도 들어 있는데 박정학 아시죠? 역사어병대.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이제 3번, 큰 단락 3번에 환단고기의 체제와 판본 문제. 이게 페이지가 없어서 미안합니다만 큰 단락 보이죠? 요 3번 해놓은 거. 큰 단락 3번 환단고기 체제와 판본 문제. 근데 환단고기 체제는 제가 쓰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거 자세가 불편해서 글씨가 잘 안 나오는데요. 삼성기 환단고기에 보면 삼성기 상이 있고 그다음에 하가 있고 그다음 당군색이 있고 북부역이 태백에서 요 네 개가 다 다른 책인데 이 네 개를 다 묶어 가지고 1911년에 개연수라는 사람이 출판한 게 당군색이 환단고기다. 그러니까 환단고기는 어떤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삼성기 신라 때 그 스님이 쓴 삼성기, 그다음에 당군색이, 그다음에 북부역이, 그다음 조선 그 연산군 때 이맥이 쓴 태백일사. 이 삼성기는 상하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서로 다른 문헌을 합본을 해가지고 개연수 선생이 만들어낸 책이 환단고기죠. 그러니까 환단고기는 한 사람이 쓴 한 책이 아니고 이 5개 서로 다른 그 문헌을 합본해서 1911년에 개연수 선생이 만든 게 이거 환단고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환단고기가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의 책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삼성기 상이라는 게 환단고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삼성기 상은 신라시대 때 그 안함로, 그 설명이 있습니다. 책에. 안함로. 예. 노자 이거는 그냥 붙인 겁니다. 존경하는 의미에서. 노인도자. 옛날에 노자는 이거 존경하는 뜻이었나? 이거 교회 가면 장로라 그러잖아요. 이 노는 그냥 이 존경하는 의미고 이름은 안함인데 이제 존경해서 노자를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안함노라 그러는데 노는 안 붙여도 돼요. 그냥 안함이라는 이제 선님이 쓴 건데 이 선님이 신라 시대에 소위 그 10대 성인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분들이 불학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단고기 이 저자들은 당대 인류의 지성인들입니다.
이 불교라든가 이 유교라든가 이 선도 사상에 다 대가들이 이걸 다 쓴 겁니다. 안함로, 삼성기 상.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기 상까지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단고기 본론 한번 공부를 해봐야죠. 근데 삼성기 하는 뭐냐면은 원동중, 요거는 원동중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원동중이라는 사람은 우리 고대 인명사전에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명사전에도 역사책에도 안 나와요. 이분은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그럼 이런 삼성기 하를 쓴 양반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가명이죠. 김탁이는 본명인데 내가 김원탁이라고 썼다. 그러면 김원탁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분이 이거 가명으로 쓸 수밖에 없네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원동중은 누군지 모른다. 다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저 임성욱 교수 책에도 원동중은 누군지 모른다. 제가 나름대로 살핀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또 그 밑에 이제 당군세기는 누가 썼냐 하면, 이거는 뭐 유명한 분이죠. 고려말 공민왕 때 이암 선생. 예. 이암 선생이 당군세기는 이암 선생이 쓴 거고. 문화시중이라 그러면 뭡니까? 비서실장이죠. 공민왕의 비서실장격인 이암 선생이 있었는데, 이분은 유학자지만은 불교에도 정통하고 이 우리 고유 선도에도 정통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강화도에 응거하면서 당군세기를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군세기를 저술할 수밖에 없는 게, 이때가 이미 고려가 망할 때거든요. 공민왕 때. 근데 나라가 망하면은 글을 배운 지성인들은 뭐에 집착합니까? 역사에 집착하죠. 몽골군이 쳐들 때도 뭐를 만들었어요? 팔만대장경 만들었죠. 그건 이제 불교에 의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불법에. 그런데 고려가 망하니까는 뭐를 밝혀내요? 우리 역사가 이렇다. 우리 역사가 이런데 이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우리 정권이 바뀌는 거 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눈물 흘리는 사람도 덜 있겠죠. 이제 좀 비관한 예로 진보 정권에서 보수로 바뀌었다. 그러면 진보에 목매는 사람들은 한탄하겠죠. 또 보수 정권에서 진보로 바뀌었다 하면은 또 보수에 목매는 사람들은 지금 요새 텔레비에 나오듯이 어떻게 한반도 길을 드냐, 태극기를 들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울분을 토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는 고려 시대의 이 유생들, 이 선비들로 보면은 청천벽력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라 자체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뭘 하겠어요? 역사책을 쓰죠. 또 우리 조선 시대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유교 국가지만은 나라가 망하니까는 뭘 썼어요, 사람들이? 동학운동이 일어났죠. 동학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구폭제민, 나라를 살리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비나왔지만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고대의 선맥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나철 같은 분들이 대종교도 다시 만들고, 대종교를 왜 만들었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당군 역사, 우리 선도의 역사로 돌아가자는 뜻에서 당군교를 만든 거예요. 그 양반들. 그 다음에 김일부 선생 같은 사람들은 뭐를 했어요? 정역을 만들었죠. 아시죠? 김일부 정역. 그 다음에 최수훈, 수훈, 최재우. 그럼 또 동학을 만들었죠. 그런 것이 발생되는 시대적 배경은 나라가 망하거나 할 때는 꼭 새로운 역사운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사상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고려 말도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이암 선생이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보고는 강화도에 들어가서 당군세기를 쓴 거예요. 이 당군세기 서문은 명문입니다.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이제 한단고기 공부할 때 당군세기 서문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사모의 그 표가 뭐죠? 나라는 형태요,
역사는 혼이다.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이 단군세기 서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문으로 쓰면은 국유혼, 나라는 혼이 있다. 아니 사유혼, 역사에는 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라는 형태요, 역사는 혼이다. 이게 단군세기 서문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또 이 인용한 사람이 그 한국 통사를 쓴 그 이총 누구지? 그분이 다시 또 유명한 말을 인용을 했죠. 나라는 형태요, 역사는 혼이다. 이게 단군세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망하고 조선으로 넘어가니까는 나라가 망하니까 역사 정신을 바로 가지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강화도에 들어와서 단군세기를 저술한 거죠. 그다음에 북부이야기는 누가 썼냐면 그 범장이라는 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과연 누군지 우리가 좀 조사를 해봐야 돼요. 여기에 설명은 돼 있고, 그 다음에 태백일사, 이 환단고기에 약 한 60%는 분량의 60%는 태백일사가 차지합니다. 태백일사. 나머지 한 40%가 단군세기고, 삼성기하고 북부여기는 그 내용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게 태백일사는 누가 쓰는가 하면은 연산군 때 그 이맥 선생이 저수를 했는데 이분이 연산군한테 상수하다가 눈 밖에 나서 귀향을 갔는데, 귀향 가서 촌의 노인들한테도 들은 이야기, 그다음에 자신이 공부한 이야기, 그다음에 다시 이제 연산군 다음에 임금이 누구죠? 중종반정인가? 중종 때 다시 올라와서 조정의 찬수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문교부 국사편찬위원장 정도 되겠죠. 찬수관을 하면서 궁중에 보관된 비서들을 볼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비서들을 보니까는 민가에 있는 거 다 뺏어다가 궁중에 갖다 놨으니까 민가에서 못 보는 역사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선가 역사책이죠. 선가. 유교에서 금기시하는 역사책은 다 수거해가지고 궁중에 갖다 놨는데, 이 양반은 편수관이니까 그걸 자유스럽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보고 이 양반이 중요한 내용을 써놓은 게 태백일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저술해 놓고도 세상에 내놓으면은 또 유교 사회에서 이 저촉되니까는 감춰놓은 거예요. 감춰놓다가 자기 자손들이 공개한 게 태백일사입니다. 그는 삼성기, 상하,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원동중을 이 양반이 이제 누군지 모른다 했는데 여러분 시조 있죠? 내가 시조를 한 수 적어봤는데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 학교 다닐 때 흥망이 유수하니 많을 때도 추초로다.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였으니, 목적은 나무 피리, 목동에 보는 나무 피리에 그 서리와 함께 500년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느라. 이건 누가 썼어요? 아시는 분? 원천석. 재밌죠? 내용이. 흥망이 그 학술총장이죠. 우리 한서방 학술총장입니다. 한 번 더 읊어봅시다. 흥망이 유수하니 많을 때도 추초로다. 추초는 가을 풀잎 다 이미 새파란 거 없어지고 누렇게 먹는, 그러니까 이제 고려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흥망이 유수하니 많을 때도 추초로다. 많을 때가 어디 있어요? 평양? 개성? 예. 500년 왕업이, 고려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였으니, 나무 피리에 붙였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느라. 이거를 쓴 사람이 원천석인데, 이분이 원동중의 원천석이에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역사책을 썼어요. 고려가 이렇게 이 시를 쓸 정도로 고려가 이렇게 망하는 걸 원통에 했는데, 원통에 했으니까는 단군세기 쓴 이암 선생이나 마찬가지로 원동중이도 역사책을 쓴 거예요. 써서 그냥 자기 그 원시들
그 명패 붙여놓는 거 있죠. 자기 각 가정마다 옛날에는 선비 집안에는 그거 있잖아요. 사당이라 그러죠. 개인 집안 사당. 거기다 감춰놓은 거예요. 그 사당은 아무도 못 뒤져요. 관에 와서 봐도 나머지 조상들 위패는 그 유교 사회에서는 그건 뭐 금기사항이니까는 거기다 다 감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서서 감춰놓고 뜯어보지 마라 이렇게 엄명을 했는데 이제 밑에 이제 뭐 정손 고손들이 이제 뭐 할아버지 죽은 지도 오래됐으니까 우리 한번 뜯어보자. 보니까는 유교 사회에서 금기시하는 이 우리나라 고대사, 이 선도 역사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내 추측인데 그 자손 중에도 좀 똑똑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쓴 건데 이거를 불태워버리면 남는 게 없으니까는 필사를 했겠죠. 필사를 해서 원천석이라는 이름을 못 붙이고 원신을 놔두고 원동중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전에 내려오든지 산속에 감춰두든지 하다가 이 계연수 선생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같으면은 요 모임하다가 다 이 포졸들한테 붙잡혀가서 곤장 맞을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왕조가 그 많은 우리 고대사를 하니까는 저 때는 잘못 걸리면은 집안이 멸족을 당하니까는 그 감춰놓을 수밖에 없죠. 이분이 그 역사책을 썼다는 기록은 있어요. 그리고 자손이 불태웠다는 기록도 있고. 그런데 원천석이 원동중이다 하는 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두 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이 당군색이나 이런 거를 쓰던 그 시기 인물이기 때문에 고려 말의 인물이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고 이분이 야사를 남겼고 한 그런 기록을 유추해 보니까는 원동중은 원천석이다. 제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당군세기가 그러면 계연수 선생 할 때까지 1911년 계연수 선생 할 때까지 당군세기가 내려온 계보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 당군세기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당군세기가 한당고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그 계보를 한번 추적해 보는 것이 우리가 공부를 해도 야, 이 책이 정말 가치가 있는 책이다 하는 걸 느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책이다 하는 것보다는. 이 중에 혹시 고성희 씨 계세요? 고성희 씨. 이 씨분, 이 씨분 어디시세요? 경주, 전주. 고성희 씨도 안 계시나요? 이 고성희 씨가 우리 역사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집안입니다. 자, 그 맥을 한번 봅시다. 자, 그 고려 말부터 시작합시다. 이암 선생. 이암이 누구죠? 이 당군세기를 저술한 분이 행촌 이암 선생. 이 이암 선생은 연대가 1296년에서 1364년까지 살았어요. 이암 선생이 당군세기를 썼어요. 이 시기는 고려가 기울어져가는 시기. 공민왕 때 이미 기울어져가는 시기에 당군세기 고조선 2096년 역사를 이 양반이 썼어요. 근데 이분의 자손이 누구냐? 태백일사를 쓴 분도 이분의 자손입니다. 이맥. 그러니까 한당고기는 다 이 시집안 거의 작품이에요. 이암은 뭐를 쓰다 그랬죠? 예? 당군세기. 그 다음에 이맥은 태백일사. 근데 이암은 고려말 사람이고 이맥은 조선 연산군 중종시대 인물이죠.
이분이 1455년에서 1528년까지 이맥 조선 중종 때 인물인데, 이 이맥의 후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기라는 사람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근대 인물이죠. 이기 1848에서 1909까지. 한일합방이 언제 됐어요? 1910년에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조 말이 한일합방이 1910년이지. 조선이 망한 거는 사실 경술국치 그 전에 또 을사보호조약 해서 실제로 망한 거는 1910년이지만 그 10년, 20년 전에 일본이 이미 훨씬 전에 들어왔죠. 이 30년 전에. 그러니까 이기 선생이 살아있을 때는 이미 일본의 소위 말하는 순사들이 다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기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중요한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그 당군교를 만든 나철 홍암 선생 아시죠? 나철 홍암. 나철 본명이 나인영입니다. 본명이 나인영인데, 그분이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고종 밑에 있었는데, 이미 돌아가는 세태가 고종이 무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망해가니까는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나라를 바로잡는 운동에 몸을 바쳤어요.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지고 일본 정치인들한테 조선을 병탈할 야욕을 버리라. 조선하고 일본은 서로가 평화롭게 지내야 동양평화 유지된다. 그거를 설득하라고 댕겼어요. 이 나인영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분이 서울역 어디를 지나다가 이 백전이라는 도사로부터, 백전이라는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선도의 인물이죠. 이 백전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책을 전달받았는데, 그때는 이 양반이 정치에 빠졌기 때문에 당군책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받아 장롱에 넣어놓고 또 일본에 또 간 거예요. 일본 정치인들 만나러 가서 일본 동경 어디 여관에 머물고 있는데, 여관에 또 누가 찾아온 거예요. 이 선도의 인물이. 당신 이런 짓 하지 마라. 조선은 이미 망했다니. 네가 이런 짓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 조선이 이미 망했으니까는 당신은 우리 민족 사상 이거를 바로잡는 일에 전력해라. 그 비밀스러운 인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한일 간에 어떤 화해를 붙인다거나 하는 정치 인생을 접고 우리 역사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거기에 빠져가서 단군교를 만든 거예요. 이 나인영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름도 나인영에서 나철로 바꿔버립니다. 이 단군교가 1909년에 생겼어요. 1910년인가요? 합방되던 해. 그런데 이 나인영이가 그 젊은 시절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안중근 의사보다 테러로는, 요새 테러리스트라 그러잖아요. 안중근 의사 보고. 그러니까 이제 말 테러지만은 폭력으로서 이 을사 오적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처단하겠다는 최초의 인물이 나인영입니다. 나철. 이 사람이 을사 오적을 처단하려고 한 100명 정도 규합해가지고 이 참관장이라는 그 글을 썼어요. 나쁜 놈은 죽여도 좋다. 이 합리적으로 그냥 글을 쓴 거예요. 글을 써서 동지들을 모아서 을사 오적이 출간하는데 권총을 쏘았는데 빗나가 버렸어요. 근데 빗나간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암살 대상은 집에서 아예 출근도 안 했어요. 군부 대신인가 누구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이 나인영이 소위 일당은 다 잡혀서 이제 진도로도 유배가고 했는데, 고종이 보니까는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1년 후에 다 특사해서 풀어줬어요. 풀려나서 이제 나인영이가 이제 일본도 왔다 갔다 하다가 백전노인 만나고 일본 동경 여관에서 또 어떤 도인을 만나서 해서 돌아와서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이 당군에 대한 그걸 잘 피해야 되겠다고 당군교를 만들어요. 근데 당군교를 만들 때 같이 합류한 사람이 이기입니다. 당군교를 만들 때 같이 한 사람이 이기인데, 이게 소위 다 호남 인맥들입니다.
나인영이 나철은 어디 사람인가 하면 전남 보성 사람이에요. 전남 보성. 그 다음에 이 이기 이 인물은 전북 김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뭐 누가 말하듯이 호남이 없었으면은 나라가 없었다. 이분들이 조선시대 말에 사상적으로 나라를 지킨 인맥들이 다 전남 보성, 나철, 전북 김제, 이기 이런 사람. 이기가 이 호남 최고의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데 이분이 당군교를 만들었는데 같이 나철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갈라섰어요. 나철은 종교로 나가고 수련하고 이런 종교로 나가고 이기는 학문적으로 나간 거죠. 이 사람이 만든 게 강화도에 있는 대시전 단단학회, 단학회죠. 단학회. 단학회의 시조가 이 이기입니다. 그런데 나철, 나인영이 당군교를 만들어서 교세를 막 펴니까 일본 놈들이 종교 탄압을 해버렸어요. 종교법을 만들어가지고. 종교 탄압을 하니까는 나인영이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만주로 도망을 가버렸죠. 그러니까 당군교가 만주로 이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전하는 걸 반대하고 남은 사람이 당군교죠. 이전하는 걸 반대하고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이 당군교였고 나철은 이제 만주로 떠나가서 이름을 대종교로 바꾸고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당군교하고 대종교로 나눠진 거예요. 나눠졌는데 이 이기는 당군교가 아니고 단학회, 학술적인 거. 단학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양반은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나인영이가 만주로 가서 대종교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당군교하고 이기가 만든 단학회하고 합쳤어요. 합쳐서 만든 게 단단학회입니다. 그러니까 단군교 더하기 단학회 해가지고 단단학회. 이게 이제 그 단단학회 만들어졌는데 그 단단학회에서 지은 건물이 지금 강화도에 있는 대시전. 가보셨죠? 가보신 분 없으세요? 아무도 안 가봤어요? 우리 한사모에서? 가보셨죠? 응? 예, 그렇죠. 중간에 있죠. 그 강화도에 가면은 예? 향교 말고 그 대시전이죠. 그냥 큰 대자 시작하시자.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창세한다는 뜻은 크게 시작한다는 뜻. 대시전을 강화도에 지어놨어요. 그거를 이제 단단학회에서 한 겁니다. 이제 역사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기라는 인물 밑에 이제 걸출한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기 선생의 문화생이에요. 문화생이 누구냐? 한당고기를 만든 계연수. 계연수는 이 이기 선생의 문화생. 계연수. 계연수는 몇 년도에 났는지는 모르고 죽기는 1920년에 죽었어요. 이 계연수의 제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유립씨예요. 이유립 아시죠? 환단고기를 세상에 전한 분. 환단고기를 편찬한 사람은 계연수지만은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많이 퍼뜨린 사람은 이유립씨예요. 이유립씨는 계연수 선생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유립 씨가 이분도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이분의 그 부인 이름이 신매녀. 굉장히 무식한 여자예요. 신매녀인데 그 여자는 지금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서 강화도 대시전 옆에 별도 집을 짓고 거기 살고 있어요. 제가 가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 이유립 선생이 평생 돈도 안 벌고 이 역사책이나 짊어지고 돌아다니고 이러니까는 이 신매녀라는 이 부인이 평생 죽을 고생하면서 자기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 신매녀라는 분이 90살 넘었는데 강화도 대시전 옆에 가면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언제 우리 한번 가면은 그런 분들은 참 그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자기가 아니지만 자기 남편이 자기 생명을 걸고 역사책을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 뭐 전쟁에서 영웅들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 위대한 분들이지만은 우리 역사를 안 잊어먹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지켜온 사람들은 정말 이 사당이라도 지어서 우리가 기려줘야 됩니다. 무슨 뭐 김대중 기념관, 박정희 기념관 그것도 좋아요. 현대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역사를 지켜온 저런 사람들은 무슨 보상을 받았어요? 이 보상받은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보상받은. 그렇지만 자기가 좋아서 우리나라 역사를 지켜온 이런 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나라가 바로 잡히고 이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역사의식이 살아나면은 이런 분들은 사당을 지어줘야 됩니다. 역사를 단절 안 되게 지켜온 분들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지켜온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현 정부가 우리 이런 거 운동하는 거 탄압한다 그러면 이거 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안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걸리면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집안이 완전히 그들이 나는데 그런 역사책 갖고 있어봐야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다 불태워버리죠. 그렇지만 이분들은 역사적 지이 살아있으니까는 자기 집안에 숨기고 자손한테 전달하고 뜯어보지 마라. 그렇게라도 전달해 주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환단고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왔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그 엮어놓은 책에 노란 스티커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 뒤로 가면 그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라고 내가 복사를 해왔는데 동아일보에 그 이정훈 기자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러포 기자인데 이 양반이 이 환단고기에 꽂혀가지고 환단고기에 관련된 인물들은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강단사학께서 환단고기를 부정하기 위해서 개연수는 가공의 인물이다. 그걸 퍼뜨린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찾아다니면서 무슨 가공의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 다 증명하고 이 러포 기자예요. 이정훈 기자가. 그래서 그거는 꼭 우리는 지금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는 제가 일부러 그 자료를 첨부했는데 이정훈 기자 러포 기사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강단사학에서 환단고기 위선이 어쩌냐 하는 그놈들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건지 그건 이 러포 기사 읽어보면 바로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단고기 공부를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책에 있는 순서대로 책 있으시죠? 환단고기? 이게 복사본이라서 이거 우리가 모임에서 돈을 들여서 만든 거니까 한 권에 2만 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 이런 거는 꼭 간직할 필요가 있는 책이니까는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좀 구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 없으신 분은 뭐 옆에 분하고 같이 봐도 좋고 지금 돈 없으면 후불해도 괜찮습니다. 저기 강의료 내신 분 예. 듣고 예. 그리고 2만 원에 지금 사실 분은 사실 수 있으세요. 몇 권이 없고 안 가져와서. 저희들이 이 책을 구하려고 서점을 뒤졌는데 회장님하고 그 옛날 그 막 낙서한 책, 그러니까 왜 무슨 뭐 헌책방 있잖아요. 가서 뒤지니까 다 그런 것밖에 안 나오고 해서 다 못 구했는데 마침 보니까는 헌책이라도 전혀 밑줄을 긋고 이런 게 없어서 요거를 우리가 인쇄소에 의뢰해서 복사본을 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출판사에서 나온 것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삼성기전 상편 우리 한번 이제 환단고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책인지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선생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학생이니까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 부모님 오늘 제일 앞줄에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제일 앞줄에 앉거든요. 그래서 고모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한번 삼성기전 3편 제일 앞에 거 한번.
이거는 옛날 이게 임성국 선생이 출판한 초판입니다. 1986년 판인데 요건 노랗고 이건 새로 만들어서 새 책인데 그 삼성기전 상편 있죠? 읽을까요? 예. 우리 할의 건국은 세상에서 가장 오랜 옛날이었는데 한 신이 있어 시베리아의 하늘에서 홀로 변화한 신이 되시니 밝은 빛은 온 우주를 비추고 큰 교화는 만물을 낳았다. 오래오래 살면서 늘 쾌락을 즐겼으니 지긋한 길을 타고 놀고 그 묘함은 저절로 기꺼웠다. 모습 없이 볼 수 있고 함이 없으면서 모두 이루고 말 없으면서 다 행하였다. 어느 날인가 동료 동남 800이 흑수 백산의 땅에 내려왔는데 이에 한님은 또한 안군으로서 천계에 계시면서 돌을 쳐 불을 일으켜서 날 음식을 익혀 먹는 법을 처음으로 가르치셨다. 이를 한국 하느님 나라라고 하고 그를 가리켜 천재 한님이라고 불렀다. 또한 안파견이라고도 했다. 한님은 7대를 전했는데 그 연대는 알 수가 없다. 예. 김광모 학생 잘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번역문만 읽어가지고는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옛날 역사책은 한문 원문을 한번 맛을 음미해야 제대로 이 번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한번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한문 원문을 좀 더 한번 읽어주셔야 되겠는데 그건 우리 학술총장이 한번 읽어주셔야 되겠네. 자, 이거 앞으로 점점 어려워집니다. 학생 노릇하기. 그래. 오관건국 최고 유일신 제400역 지천 유의독화지신 광명조우주 번화생 만물 번화생 만물 장생부시 한극회라 승유지기 묘계 자연 무형이견 무의이작 무언이행 일항 동년 일강 동녀 동남 800어 흑수 백산지지 어시 한인 역 이강군 거우 천계 대석 발하 시교 열식 위지 한국 시위 천재 황인시 역층 안파견 전 7세 연대 불가 오야. 예. 박수 한번 치십시오. 우리 한사모 실력이 이렇습니다. 놀라셨어요? 예습도 안 해왔는데 바로 시켜서 바로 다 읽어내잖아요. 예, 우리 그 이상엽 우리 학술총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번역문도 읽어봤고 원문도 읽어봤는데 번역문하고 원문을 대조하면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한번씩 살펴봅시다. 사실 이런 식으로 진도 나가면은 환단고기 이거 하는데 1년 걸려야 돼요. 근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원문 맛을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그런 재미도 좀 있어야죠. 이제 번역문만 읽어가지고는 뜻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원래부터 한글로 쓴 거는 한글로 읽어도 돼요. 논문 나온 거 뜻이 다 통하는데 원래부터 한문으로 된 거는 번역만 해가지고는 뜻이 안 돼요. 그래서 한문하고 번역문을 동시에 우리가 살펴봐야 진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삼성기전 상편은 제가 누가 썼다 그랬죠? 신라시대 때 안함. 노자는 이제 존경한다는 뜻에서 붙였고 안함노 그래 되고 안함이라 되고 이거를 쓴 분은 신라시대에 소위 말하는 10대 성인에 들어가는 아주 대단한 분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말은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입니다. 이게. 이 교회 나가시는 분들 누구? 예, 이 창세기입니다. 이 우리나라 창세기예요. 유태인만 창세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창세기입니다. 이것이. 아시겠죠? 어? 그럼요. 어느 민족이나 다 창세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양이 압도하는 시대다 보니까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 가서 하느님이 누구를 만들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낳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 우주의 역사처럼 그래서 하지만 우리 한민족도 이 훌륭한 창세기가